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화물차 풀대출 받아 사서 일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굉장히 무모해 보이죠? 예. 화물차가 얼마나 비싼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거 있어요. 화물차 이제 일하시는 분들 보통 화물 트러커라고 합니다. 예. 그 트러커 분들이 이제 일하는 거 영상 찍어서 이제 컨텐츠로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자주 보는데, 그분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화물일 하겠다고 오는 사람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다. 하지 마라. 네. 화물차 이제 기사부 10명 있으면 가까운 지인이 나 화물 해볼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이 웬만해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웬만해선. 너 돌았냐? 이게 만만해 보이디? 유튜브 같은데 영상 찍으면서 운전하면서 중국 각지를 이제 방방곡곡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에어컨 바람 쐬고 하루 왼쪽 운전하니까 쉬워 보이니? 웬만하면 직장 다녀라. 여기 지금 힘들어. 아웃이 탄강이야. 말립니다. 근데 그만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나 화물에 하겠다 오시는 분들 대부분 돈이 없어요. 자본금이 없습니다. 화물도 사업입니다. 사업. 직업이라기보다는 개인 사업자라 보는 게 맞아요. 개인 사업자.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자 번호판도 달아야 되고 번호판도 사야 됩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요새 보니까 트럭이 더 올라가지고 25톤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니아 같은 경우에 3억 가까이, 3억. 차 한 대가 3억 가까이. 그게 노란색 번호판. 그 번호판도 사면 4, 5천만원. 거의 아파트 한 채 가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의 아파트 한 채. 근데 젊은 사람들 중에 그 화물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만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 대부분 자본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프라이브 땡기고 시작합니다. 프라이브. 저는 그거 자체가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할부 갚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번호판도 이제 빌려가지고 하거든요. 임대해가지고. 번호판도 임대하면 달에 한 25만원 정도 임대료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프라이브로 사면 달에 한 400만원? 차값으로 하면 400만원? 그리고 보험료도 많이 들어가요. 자동차라는 게 대물보험이 엄청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화물 같은 경우 화물에 싣고 있는 집들이 돈이 엄청나게 세요. 운전하다가 많이 파손되거나 뭐 사고나 자동차 엎어지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거 물건 다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도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 보험보다 몇 배는 셉니다. 보험료만 4, 50만원 나갈걸요 아마? 달에? 그리고 이제 기름값. 기름값은 이제 국가에서 유류비 지원받지만 그래도 한 2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톨비도 한 10만원 나가고. 톨비를 왜 그렇게 많이 나가요? 매일같이 톨게이트로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그리고 화물차 같은 요소수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진짜 많아요, 이게. 예. 거기다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화물차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교체비도 많이 나가요. 타이어나 이제 각종 부품 같은 거. 예. 대부분 그걸 모르고 시작합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자동차 수리비나 유지비 돈 나가는 것들 전혀 모르고 시작해요. 거기다가 또 지입사기 같은 거 당하는 우려가 더 크거든요. 지입사기. 화물이 유독 사기가 많아요. 지입사기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쪽에서 차 사면 일 많이 줄게 해가지고 이제 차를 그쪽에 산다는 명목하에 이제 비싸게 사는 거죠. 시중가보다 비싸게 사고 바가지 씌이고 거기다가 이제 일을 주긴 주는데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 똥짐이라고 하죠. 그런 일을 줘가지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만세 들고 나가게 해요. 그래서 손에 엄청나게 많이 쥐고 나가는 거야. 2억짜리 차를 뭐 2억 3천만원 주고 판다든가.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 화물차의 가격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게 일반 승용차나 SUV는 그래도 중고차 시세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화물은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일반 중고차는 사실 눈탱이 맞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워낙에 대중화되고 많이 이용하고 유튜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근데 그게 8, 90만원 그게 다 돈 버는 게 아닙니다. HA님 님도 잘 모르시네요. 저 8, 90만원 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저기 차값으로는 반 이상 나갑니다. 그리고 저게 저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 그리고 365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차값으로 이제 할부금 나오고 그리고 차 소모품 비용 나오고 이러면 물론 벌긴 벌겠지만 덤프트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저기 일이 1년 12달 다 바쁜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바쁠 땐 바쁜데 안 할 땐 안 해요. 레비콘하고 특히나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굴착기 그리고 이제 레미콘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하고 밀접하게 연관을 짓고 있으니까 요즘에 건설 경기 많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직접 해본 게 아니잖아. 내가 직접 해본 게 아니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아무튼 저는 이 화물 풀대출해서 뭐 하는 거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 화물차 기사분들이 뜯어 말리는 거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집에 안 들어가고 도로에서 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화물차 하게 되면 부지런히 많이 알아봐야 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일해야 합니다. 대형 화물차들은 새벽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화물차 월천 벌 수 있다는데 주변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들인다고 봐야죠. 여러분 360일 집에 안 들어가고 사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워낙에 차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침대 시트도 좋고 안에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차에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먹고 자는 건 안 좋습니다. 보통 이 말이 뭐냐 하면 프라이브로 사게 되면 아무래도 할부금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보통은 뭘로 하냐면 이제 콜바리로 콜바리. 화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지입에다 소속으로 이제 차 집어넣고 고정일 따오는 지입이 있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이제 콜바리. 화물에 깔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제 화물을 잡아서 운전하는 콜바리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콜바리로 갈 겁니다. 콜바리로. 그러니까 이 생활이 뭐냐 하면 콜바리 하는 거예요. 콜바리. 콜바리가 이제 뭐 낮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게 힘들어 여러분. 왜냐하면 콜바리 하면 뭐가 힘드냐면 잠을 제대로 못 자. 잠을. 보통 차값이 많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빨리 갚으려고 일이 이것저것 많이 땁니다. 많이 따요. 근데 이제 각 이제 납품처마다 도착 시간이 다르잖아요. 이게. 내가 거기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을 푹 못 자. 좀 몇 시간 잤다가 운전해야 되고 몇 시간 잤다가 운전해야 되고 그럼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씻지도 못해 이게. 물론 이제 화물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이제 쉴 수 있겠지만 그런 데가 전국 각지에 막 널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뭐 화물이 같은 매출 같은 거 잘 올려도 사고 한 방 나면 끝이야. 사고 나면. 사고나 차 파손되고 하면 소리가 막 심해요. 일반 교통사고 스케일이 달라. 아무리 차값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집 못 들어가니까
행색이 많이 아니고. 그리고 왜 집에 못 들어가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하물일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공차로 달리면 안 됩니다. 공차로. 공차가 뭐냐 하면 짐을 안 싣고 달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잖아. 그러면 내가 공차로 다시 복귀할 거 아닙니까? 화물기사들 보면 복귀할 때 그냥 복귀하는 게 아니라 복귀짐이라고 하죠. 우리 집 근처로 나오는 그 짐을 잡기 전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왜냐? 짐 안 잡고 그냥 공차로 가면 그만큼 손해기 때문에. 화물은요 연비가 거의 없어요. 연비가 한 3밖에 안 나와. 그냥 기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연비가 시내는 거의 2 나올 거 2. 일반 승용차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기름 바닥에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공차로 있잖아. 100km 달려도 손해가 막심해요. 진짜 막심해. 돈을 바닥에 뿌린 거라니까. 그래서 화물차 기사는 아실 거예요. 공차로 달린 게 얼마나 손해인지 아실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집에 복귀하더라도 우리 집 근처로 이제 오는 그 복귀짐 있죠. 복귀짐 반드시 잡고 갑니다. 아니 못 잡으면 거기 잡니다.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간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역 시간에 우리 집으로 이제 화물 짐을 잡을 수 있으면 우리 집에 이제 차 대놓고 잡니다. 근데 우리 동네로 오는 짐이 없네? 그러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짐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짐은 남도 원해요. 그럼 잡아갑니다. 특히나 요즘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요즘에 짐이 별로 없어요. 지금 화물차 기사들이 울상이야. 일 오래 하신 분들도 올해가 가장 힘들다 그래요. 왜냐? 짐이 없어. 짐이. 원래 여름이 성수기인데 이 성수기에 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같으면 안 실는 짐도 싫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똥짐이에요. 똥짐. 화물차 기사분들 똥짐이 뭔지 아실 겁니다. 뭔가 짐 상태가 안 좋다거나 하차지가 안 좋다거나 단가가 안 좋은 데 있죠. 그걸 똥짐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화물차 고인분들은 그 똥짐을 가립니다. 딱 보면 알아요. 아 여기 단가 안 좋은데 여기 짐 엄청 안 좋은데 안 가거든요. 근데 요즘엔 똥짐 가리면 못 먹고 살아요. 이게. 똥짐도 소홀하겠다고 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를 가리면 못 먹고 살아 이게. 근데 여기 또 들어오겠다고? 아니 고인분들도 일이 없다. 손가락 빨고 있다. 만세 부르고 있는데 여기 또 들어오겠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화물차 월천 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화물차 기사들은 자기 순수익 같은 거 공개 안 합니다. 꺼립니다. 그 자기 미천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 거래처도 공개 안 하고 자기 이제 순이익 같은 거 공개 안 해요. 그래서 매출만 얘기해. 매출만. 유튜브 보면 대부분 어떤 화물차든 이제 뭐 민바디든 카고든 트레일러든 포크레인이든 매출만 얘기하지 차 떼고 못 떼고 내가 달에 가져간 돈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원천 버는 것도 순수하게 원천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매출 원천이야. 매출로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매출은 함정이 있죠. 뭐 기름값, 요소수, 그리고 각종 세금, 보험료, 그리고 수리비, 거기다가 자동차 할부금, 번호카 임대료 이런 거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특히나 차가 퍼진다거나 사고 한번 나면 그냥 손해야. 손해. 마이너스. 그래서 절대 뭐 월 1000만원 번다, 월 1000만원 매출이다 이런 거에 혹하시면 안 돼요. 지금 화물 경기도 많이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화물일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화물 기사로 일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